보통 이제 임장을 6분, 7분이랑 같이 가는데 그중에서 반절 정도는 입찰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같이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한 걸 토대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저라면 한 요 정도 가격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해드리면 사실 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추천해서 낙찰도 많이 받으세요. 제가 강의 마지막 주차에 추천 물건 10몇 개 정도를 가져오는데 그거랑 임장했던 물건들을 많이 낙찰을 받죠. 보여드려야겠다. 저도 투자를 계속 하는 이유가 저를 보고 또 따라서 투자를 하시니까 확신을 갖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정규 강의 때 그 물건들을 추천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주차에. 동행 임장, 저번 체험할 때 수강생들이 직접 입찰할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또 임장을 가시는데 그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궁금해서. 제가 물건 찾을 때 맞아요. 사실 우량한 물건들은 조사가 너무 쉬워요. 아파트 이런 거를 추천해드리면 너무 편하거든요, 조사하기. 왜냐면 아파트는 시세가 딱 나와 있고 면적이 나와 있고 구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장님들이 좀 기피하고 개별성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90년대에 빨간벽돌 빌라 투자금 한 2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데 그걸 왜 못해요? 조사가 어려우니까. 사장님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5억짜리, 6억짜리 대단지 아파트를 하려고 하면 너무 쉬워요, 조사가. 그냥 한두 군데 전화를 해보면 분위기가 대충 나옵니다. 약 3천만 원 이하로 투자 가능한 물건들을 추립니다. 수도권 안에서. 뭘 보냐면 3천만 원 이하로 가능한 물건, 즉 감정가가 2억 3천에서 4천이 넘지 않게 해요. 권리분석 문제 없는 거, 또는 권리분석이 문제 있어 보이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뭐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빨간 글씨 요소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이런 게 오히려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보기엔 문제 있어 보이지만 분석을 해보니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영상에서도 보통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투자금이 이미 뭐 1억이 있거나 그 이상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더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서 얘기한 대로 조사하기가 너무 수월해서 제가 뭐 알려드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가르쳐드리는 게 보통은 이제 빌라 위주로 하거든요. 빌라를 하라는 게 아니라 빌라를 배워두면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는 조사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방법은 똑같은데 조사하기 난이도는 낮아지니까 처음에 배울 땐 좀 어려운 걸로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빌라 위주로 설명을 일단 드리고 있고요. 3천만 원 이내로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감정가 보통 2억 초반 정도에서 유찰이 한 번 돼서 1억대까지 내려온 걸 봐야 되거든요. 수도권에 한정해서 아파트는 3억, 4억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물건을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빌라, 오피스텔입니다. 수강생분들 중에 투자금이 적은 분도 있고 다주택자라서 취득세 중과이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카테고리별로 나눠요. 그냥 3천만 원 이하로 투자 가능한 물건 이렇게 있어요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공시지가 1억 이하라서 취득세 중과가 없는 거, 오피스텔은 그 자체가 취득세 중과가 없죠. 4.6%로 동일하니까 오피스텔, 그리고 공시가 1억이 살짝 넘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입찰 가능한 물건들,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파트도 종종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해드렸던 신건인데 지금 입찰 가능한 물건, 그런 거는 사실 투자금이 좀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있으신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찰 경쟁을 확연히 낮추면서 단독 낙찰을 노려볼 수 있는 물건은 아파트여도 좀 가져오는 편입니다. 확정 수익 몇 퍼센트 이런 거보다는 좀 경쟁이 좀 낮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게 보이는 것들은 좀 가져와가지고 왜 그런지 소개를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소개하는 시점에 최저가가 시세 대비해서 10% 이상은 싸야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빌라 시세를 좀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수업 내용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 있는 거, 3억짜리 물건이면 2억 6천 언저리에 걸쳐 있는 것들은 또 입찰 경쟁이 높지 않거든요. 이건 3억에 팔릴 수 있을까 싶은데 2억 6천이면은 싸게 받을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입찰 안 해버려. 이거 단독 낙찰로 1억 6천대 한번 노려보자. 확정 수익이 세해 전으로 4천만 원이 나는 거고, 부가세를 안 내고 뭐 인테리어가 불필요하다면 그 4천 중에서 대부분이 내 수익이 되거든요. 차익이 꽤 큰 걸 수도 있어요, 단독 낙찰이면. 그래서 그런 물건도 좀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경장인의 추천 물건이나 동행임장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물건들을 입찰하시는 수강생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보통 이제 임장을 6분, 7분이랑 같이 가는데 그 중에서 반절 정도는 입찰합니다. 임장으로 고르는 물건이 방송에서 소개했던 물건들이랑 얼추 비슷한 물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고 유입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빌라나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비슷한 물건을 제가 임장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면 좋아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같이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한 걸 토대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저라면 한 요 정도 가격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해드리면 사실 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본인이 그거를 혼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제가 얘기해주면 더 확신을 갖고 추천해서 낙찰도 많이 받으세요. 받은 물건들은 좀 더 챙겨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믿고 이제 입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마지막 주차에 추천 물건 10몇 개 정도를 가져오는데 그거랑 임장했던 물건들을 많이 낙찰을 받죠.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가격에 녹일 수밖에 없어요. 입찰가를 높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애매할수록. 근데 제가 확신을 드렸죠. 입찰가를 좀 자신 있게 씁니다. 2억 6천 쓸 거를 7천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낙찰될 확률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올린 가격이 그게 수익이 안 되냐? 아니죠. 이분들이 올렸다는 건 그만큼 저랑 같이 조사를 했고 제가 확신드린 가격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성과들이 확실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교육을 할 때도 이분들한테 확신을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을 드려야겠다.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투자를 계속 하는 이유가 저를 보고 또 따라서 투자를 하시니까 확신을 갖고. 경매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피드백을 드리고 확신을 좀 드려야 이제 그 낙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움직이시지, 이게 혼자서 하는 거는 부담 요소들이 많죠. 이게 낙찰되고 나서도 문제고 인테리어부터 해서 명도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저희 학원에서는 좀 일부 상세를 시켜드리니까 많이 믿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 체험이랑 동행임장 서비스가 어떻게 네.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서 10시 반에 만나서 입찰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12시까지 관람을 하고요. 단순히 이제 관람을 하면은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에 경쟁이 좀 있을 만한 물건들, 아파트를 하나 선정을 해서 우리끼리 모의 입찰합니다. 제가 물건 캡처를 딱 띄워드리고 네이버 부동산 현재 매물 현황 그리고 그 평수의 실거래를 쭉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낙찰이 얼마에 될 것 같은지 우리끼리 모의 입찰을 해봐요. 가장 비슷하게 맞추신 분한테 소정의 이제 선물도 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식사하는 대로 이동을 해서 식사하고 그날 임장할 물건에 대한 소개, 건물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상태 확인을 하고 계단 올라가면서 뭐 내부에 누수라든지 타일 깨져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브리핑을 쭉 해드린 다음에 이웃 주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랫집 윗집 그리고 경매로 넘어간 그 해당 호실 노크를 해서 채무자라든지 임차인한테 점유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 하자 있는지. 대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건물 외관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임장 포인트를 설명을 드린 뒤에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들께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단타 매도를 했을 때 매매 가능한 가격 또는 임차를 맞췄을 때 가능한 전세, 월세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커피숍에 가서 물건에 대한 브리핑 다시 한번 해드리고 거래가 얼마에 가능한지, 저라면 입찰을 얼마 정도 할 것 같다. 그 근거는 취등록세, 뭐 인테리어비, 단타 매도했을 때 세금, 법무비 이런 것들을 쭉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2억 7천에 입찰하고 매매 가능한 가격이 3억이라고 봤을 때 3천의 매도 차익이 있지만 요 안에서 비용들 다 제하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남는 돈이 얼마인가까지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하죠. 우리 학원은 교육과정의 전체가 끝나고 나서도 평생 경매에 관련해서 평생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평가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한 분 한 분 챙겨드리는 게 맞고, 저희 직원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메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한두 번 낙찰 받으신 분들은 굳이 메일을 주지 않고도 본인들이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한두 번 하기까지가 사실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경매에 배워서 낙찰 받기까지는 책임져 드려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피드백이 불가능한 물건은 저희 법무사나 연계되는 전문가들을 이제 상담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세금 상담이라든지 뭐 법무 상담이 필요한 거는 제가 이쪽에 연결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사실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된 세무사, 지정된 법무사님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컨택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훨씬 더 수강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대유 맺은 바토너 대리 입찰 서비스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떼서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면 그쪽에서 그걸 출력해서 입찰이 가능해요. 들어가는 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입찰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늘려갈 거고, 다만 그 서비스는 구독자분들한테는 좀 혜택 제공이 어렵고 정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인테리어 업자분들과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도록 협업 업체를 좀 늘려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